질문 있어요? 시간입니다. 전무님 안녕하세요. 방송을 자주 듣는데 종종 말씀해주신 핵심 우량 자산을 사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혹시 핵심 우량 자산의 특징이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22년처럼 추세적인 하락장에 걸려서 PBR 0.9 미만으로 시장이 떨어지고 10년 이평선이었던 2230, 70 요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이럴 때는 위기 국면이다 싶으면 무조건 핵심 우량 자산을 취득해야 되고 미국에서는 뭐 엔비디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많고 우리나라에서도 핵심 우량 자산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심 우량 기업은 그럼 도대체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우량 자산은 큰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희소성입니다. 희소성. 네. 희소성이고 두 번째는 value죠. value. 뭔가 valuable 해야 됩니다.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가 엔비디아 얘기도 많이 했었죠. 아니 그 21년도에 엔비디아 그렇게 다들 좋아하셔놓고 엔비디아가 지금 150불, 130불 됐는데 왜 여기서 안 사시냐고. 무섭죠. 350불 하다가 150불, 130불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70% 이러니까 마치 이 회사가 망하나 싶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투자하는 회사가 핵심 우량 기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이 일단 희소한가라고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대체 불가한가를 봐야 됩니다. 대체 불가. 엔비디아, GPU 제가 그랬어요. 아니 21년도에 그렇게 엔비디아 했을 때 앞으로 다가올 자율주행을 비롯해서 AI 시대가 되면 이 GPU의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건데 이 GPU를 제대로 만드는 회사는 엔비디아밖에 없고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은 90%. 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자산 가격이 전체적으로 폭락하는 그 와중에 엔비디아 주가만 보고 무서워서 못 사는 거죠. 그래서 그 경쟁 구도를 보면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이런 마켓 리스크 때문이 아니라 경쟁 우위에서 밀리면서 주가가 떨어지면 절대 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월트 디즈니 같은 회사 저도 좋아하는 회사였긴 하지만 월트 디즈니가 갖고 있는 그런 디즈니에 대한 그 IP 가치 그리고 테마파크 뭐 여러 가지는 독보적이에요. 그런데 디즈니가 넷플릭스랑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 네, 그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뭐 쿠팡도 하고 있고 애플, 아마존 이 OTT 서비스 다 하는데 저 판에서 월트 디즈니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살아남긴 하겠죠. 워낙 이제 갖고 있는 컨텐츠가 많긴 한데 이익을 낼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 불가, 경쟁 구도 이 모든 것에서 약간 이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데 엔비디아 같은 거는 너무 쉽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도 똑같아요. 이 세 회사 말고 대체 불가잖아요. 못 만들잖아요. ASML, 그 다음에 TSMC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 아니면 다른 회사 거 그래서 우리가 뭐 일반 거래처에서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회사에서 갑을 관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밑에 납품하는 회사들한테 너네 가격 안 낮춰? 그러면 내가 저쪽 거 쓸게. 뭐 이런 식으로 대체 불가가 아니라 얼마든지 대체 가능한 대체재들이 많으면 가격을 높게 받을 수가 없고 그게 꼭 바로 영업이익으로 영업이익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 우량 기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OP 마진이라고 그랬죠. 영업이익률. 엔비디아,
그리고 어제 발표했던 TSMC 영업이익률이 41% 나오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핵심 우량 기업인 겁니다. 근데 영업이익률이 5%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핵심 우리의 기술력이 우리가 훨씬 중국보다는 앞서가 있고 이런 얘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가격 좀 높게 받으시지 왜 가격을 마진을 그렇게 못 받고 계신가요? 이 경쟁이 치열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핵심 우량 기업은 대체 불가 그리고 희소해야 되고 그 상품이 주는 그 가치를 다른 회사들이 못 만들기 때문에 그런 기업이 핵심 우량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제가 더 쉬운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핵심 우량 기업이긴 한데 이 대체 불가한 제품이 반짝 1년 이 회사가 반짝 만들고 2, 3년 뒤에는 다른 회사들이 막 만들 수 있어서 경쟁이 치열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그렇게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모님의 아드님이나 사모님의 손자가 이번에 네이버를 입사했다. 그러면 사모님이 네이버 들어가면 안 돼. 주가가 지금 반토막 나 있는 회사니까 네이버 들어가기 좀 불안한데 이렇게 말씀하실 거냐고. 엔비디아 입사했는데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입사했는데 애플 입사했는데 아마존 입사했는데 아니야 거기 들어가면 안 돼. 그죠?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아니면 우리 손자 손녀가 이 기업이 핵심 우량 기업인가 아닌가 하는 회사에 취직한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그걸 보면 간단하게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카카오, 네이버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카카오에 입사했다. 안 돼. 거기 카카오 가면 안 돼. 그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카카오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카카오뱅크 분할 상장 그 자회사 상장이요. 분할이 아니라 자회사 상장이었죠. 그때 고점 치고 나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카카오 경영진들이 또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도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나오긴 했지만 경영진의 일부 구속이 있고 경영이 쇄신이 된 그 쇄신이 되는 것도 이 기울기를 보면 미분값이 바닥치고 이래 돌아서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카카오 자체의 비즈니스 모델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카카오 자체 비즈니스 모델이 흔들리고 있는가 보면 아닙니다. 굉장히 견고하죠. 네. 카카오 채팅방이 너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채팅방 이 카카오 그 목록 위에 보면 항상 광고가 떠 있습니다. 쿠팡 광고 같은 게 막 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닝에 대한 서프라이즈가 아마 나올 수도 있고요. 아마 경영진들의 저는 쇄신이 있고 나면 기업의 수익성이 좋아집니다. 좋아지는 부분이 주가를 끌어올릴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금리가 또 떨어지면 금리가 생각보다 이제 빠르게 떨어지지 않아서 올해 상반기 내내는 좀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핵심 우량 기업을 이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잘 바이 온 딥스 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되고 핵심 기업 우량 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냐.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준. 더 쉬운 방법은 우리 아들이 여기 취직한다고 했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네. 앞으로 핵심 우량 자산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전무님이 그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기업은 투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왜 그런지 이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